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수입니다. 오늘은 에리 프론의 두 번째 책 소유냐 존재냐를 리뷰합니다. 에리 프롬에 대해서는 지난 아트 오브 러빙에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사랑의 기술 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유냐 존재냐는 그의 만년에 나중에 원래 에리 프롬이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스위스에 잠깐 적을 뒀다가 나치 때문에 글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다시 만년에는 스위스에 돌아와서 죽게 되는데요. 그 만년 작품입니다. 그 소유하고 존재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존재는 사전적인 내용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의자라는 존재는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죠.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의자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상호작용이 강한 것은 동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뭐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면 강아지와 같이 놀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강아지가 반응하고 반대로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바로 존재와 실존의 차이인데요. 실존이라고 하면 그냥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실존이라고 합니다. 이 실존은 두 가지로 나뉘죠.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는데 이 실존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그림에 보면 이 험프리 보가트처럼 잘생겼죠. 이 까미입니다. 알베르트 까미 이 친구는 페스트나 이방인 그리고 뭐 변신 이런 제품으로 유명하죠. 제품이 아니죠. 책으로 유명하죠. 저는 세 권을 다 아마 나중에 리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있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인제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행동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아 이게 부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제 패스트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국민보건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방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동물이라면은 패스트 같은 게 있다면 그냥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인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이히만은 유태인 학살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 가지고 모사드가 이집트 비밀 경찰이죠. 이집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잡아오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잡아갔으니까. 예 뭐 유태인도 박해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친구들도 그렇게 뭐 일을 깔끔하게 했다고는 보기 좀 어려워요. 어쨌든 아이만을 잡아가서 법정에 세웁니다. 당연히 사형을 당했겠죠. 그런데 아이만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충실한 공무원일 뿐이다. 정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뭐 가스 열차도 개발하고 그랬다. 개발한 건 사실이고 유태인을 죽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정부의 명령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만은 그냥 생각을 안 했다는 그런 죄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형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부조리가 있죠. 가덕도 신공항. 가덕도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저는 이런 쪽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처럼 무심한 사람도 알 수 있는 거는 뭐 환경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거기가 최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죠. 그걸 밀어붙이는 정권도 그렇지만 거기에
뭐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부조리하다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야당도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지금 영혼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덕도 공항도 뭐 아이만처럼 "정부에서 시켜서 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존재라는 것과 실존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했고요. 그럼 소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는 제일 유명한 게 숫다, 니파타하고 마태복음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건 석가님도 마찬가지예요. 숫다, 니빠따도 마태복음과 같이 초기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숫다가 경이고 니빠따가 모음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은 최초의 경전이 숫다 니빠따죠. 이거는 제일 유명한 게 무쇠의 뿔처럼 혼자 가라라는 공경 소설인가요? 어 그것도 여기에 숫다 니빠따에 나오죠. 여기도 보면은 제자가 묻습니다, 석가님한테. 번뇌의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했을 때 석가님이 하신 말씀이 "무소유에 의지해서 번뇌를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숫다니빠따는 법정 스님이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분은 유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장례식 하지 마라. 수의도 짜지 말고 관도 만들지 마라." 그래 가지고 뭐 그거를 반영을 했는데 장례식은 했고요. 수의는 안 만들고 그냥 입고 계신 입 옷으로 덮었고 관 대신에 들 것을 가지고 장례식을 성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례식이라는 건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수의나 관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썩을 거니까. 장례식은 하지만 의미는 있을 겁니다. 덕분에 뭐 오랜만에 친구 승려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수행자들이 수도사들이 수도자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큰 장례식이 있다면 거기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스포츠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포츠에서 인제 저는 최근에 친구가 뭐 무슨 키움 히어로즈인가 어디 뭐 사장으로 갔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 외우 폭 무슨 외인구단인가요? 그거를 읽었어요. 다시 읽었는데 역시 좋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그 유성구단이 외인구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 지옥 훈련을 하고 돌아왔을 때 스포츠가 잘 게임이 잘 안 풀리니까 감독이 "힘을 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기는 게 되는데 스포츠에서도 그렇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평소에 실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나 예수님이나 석가님 말씀하신 게 전부 하나예요.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는 소유는 필요해요. 하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아야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평안하다라는 게 제 검토였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냐 존재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거는 필수예요, 생명체 유지하는 데. 하지만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죠. 로마에서는 그 개선 장군을 행진을 하면서도 옆에 노예를 붙여 가지고 라틴어죠.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나도 언젠가는 전쟁에서 질 수 있고 나도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게 메멘토 모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게 숙명이에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생명체가 아니고 무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도 언젠가는 소멸할 거고 그리고 우주도 은하도 항상 소멸하고 다시 탄생하는 걸 반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뭐 죽으면 소멸하는 거지만 우리 몸이 뭐 해체가 돼서 썩죠. 유기물이
미생물이 먹을 거고 그게 다시 또 모여 가지고 식물의 영양소로 갈 거고 그거를 동물이 먹거나 아니면 또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동물을 거쳐 가지고 우리도 어쨌든 먹어야 살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100억 년쯤 후에 태양이 없어지면서 확장을 할 거거든요. 코스모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지구도 삼킬 거고 그리고 다시 또 먼지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무소유라는 거는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리하게 소유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고 또 소유한 거는 잘 사용하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떻게 잘 사용할까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충분하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적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적게 쓰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아까 그 무소유 길에서도 나오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고 싶은 걸 해라."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비용이 많아서는 하고 싶은 걸 못 합니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그 하고 싶은 일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적어도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인간 가치는 인간 행동이 결정합니다. 이 네루죠. 세계사 편력에서 제가 리뷰했을 때 보면은 딸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죠. 이게 초등학생 아니 초 중학생이 됐던 딸한테 얘기하는 것은 나라를 크기로 따지는 것 사람을 혹은 뭐 크기로 따지는 것이 가장 저급한 판단이다. 우리는 어릴 때 키가 크거나 뭐 몸집이 크거나 그게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크면서 선배, 나이가 많거나 혹은 뭐 외모가 뭐 여자든 남자든 어 예쁘거나 미남인 경우가 더 사랑을 받죠.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게 아니고 재산이나 지식이나 지위 같은 거를 그게 뛰어난 사람을 더 위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저급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장 뛰어난 판단 기준은 위인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링컨이라든지 아니면 간디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왜 위인이 됐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인제 관료주의가 독재보다 해악이라고 하는 에리 프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리 프롬은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독재, 파시 파시스트가 나쁘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게 관료주의라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모자가 있었죠. 자살한 모녀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분명히 제도상이 있어요. 굶어 죽을 정도가 된 사람은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거는 본인이 몰랐다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관료주의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당장 죽을 뭐 상황인데 뭐 법이나 제도에 이렇게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안 도와줘서 죽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덕도 공항도 다시 나오는데 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존재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아이만 살해해서 보지만 어 과연 공무원이 위에서 시킨 대로 안 했을 때 혹은 했을 때 어떤 게 맞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이만 말도 나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까 관료주의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법에 위반돼서 안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욕 에 보면 공항이 3 개가 있죠.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존 F 케네디 공항 JFC 하고 또 하나가 라구아디아 공항인가? 뉴약 공항하고 있는데 라구아디아 공항이 아마 뉴욕 시장을 지낸 판사 출신
이었을 거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판사 출신 치장인 건 맞아요. 그가 판사였을 때 어 빵을 훔쳤나 아니면 어쨌든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생존을 위해서 했던 어 그 법정에 왔던 사람한테 판결 내린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시민 그리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0 불이든 얼마든 꽤 큰 돈이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벌금 선고를 합니다. 법을 지켰죠. 하지만 그는 모자에다가 그 돈 50 불을 넣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도 "하지만 여기는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놔뒀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벌금 50 불을 그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도 모자를 돌릴 테니까 각자가 느낀 죄만큼 기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건 판결은 아니었죠. 그래서 돌려서 그 사람이 법을 지키고 벌금을 내고 또 상당 기간 동안 어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그 아이만처럼 그냥 '나는 정부가 시킨 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처럼 그거보다는 법을 지키면서도 내가 부조리라고 느낀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에리 프롬이 제시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수요냐 존재나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고 느낌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